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는 슬래시를 거서 구분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이 훨씬 쉬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What do I do when lightning strikes me? I wake to find that you are not there. What do I do when it's all over?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단문장 번역은 팝송용어 단문장 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저서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세요. What do I do? 난 무엇을 하나요? When lightning strikes me. 번개가 나를 칠 때. 여기서 strike는 명사로서는 타격, 타법, 파업 이런 것을 의미하고 동사일 때는 치다, 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예문들을 볼까요? His strike was so nice. 그의 타격은 멋졌어요. The strike caused all trains to stop. 파업이 모든 기차를 정지시키게 했어. He struck my head. 그가 내 머리를 쳤어요. It strikes me that there's no way.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때리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지만 보통 무슨 생각이 든다, 떠올랐다 이런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에 갑자기 떠올랐다 그래서 It suddenly strikes me 이렇게 쓰기도 하죠. It strikes me that I didn't do my homework. 갑자기 생각난 건데 숙제를 하지 않았어.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문장은 2번 문장이 1번 문장에 대한 어떤 조건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when이 뒤에 갈 때는 보통 조건이나 상황 설명을 할 때 사용되죠. 예를 더 들어볼까요? What do we do when we join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만나면 뭐하지? 어떤 조건처럼 보이죠. 만났을 때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지만 영어로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Let's go to see a movie when it rains tonight. 오늘 밤에 비 오면 영화나 하나 보러 갑시다. I was playing computer game when you called me. 네가 전화했을 때 난 컴퓨터 게임 하고 있었어. 여기서 보면 알지만 전화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을 먼저 앞에 하고 뒤에 보완적이거나 추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Give me a whistle when you want to see me. 내가 보고 싶을 땐 휘파람을 부세요.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문장 코드는 본인이 개발한 것으로서 7가지 방법이 있는데 3개 이상의 복문장은 2개의 이상의 코드를 컨비네이션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문장도 이 코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은 앞의 문장에 대한 조건이나 상황을 뒤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do while형입니다. 복문장의 규칙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선, 결과, 후 조건의 문장으로 do 먼저 한 다음에 while 뒤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로는 DW가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 직역 후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식 개념이나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보다 더 정확한 번역도 되고 영작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고 한국말 그대로 영작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콩글리시가 돼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What do I do when lightning strikes me? 직역을 하면 나는 무엇을 하죠? 번개가 나를 칠 때. 의역을 하면 번개가 나를 치면 난 무엇을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말을 먼저 뒤에 있는 문장을 하게 되죠. when it, 이 뒤에 갔을 때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I wake to find. 나는 알고 깨어납니다. 직역을 하면 사실 나는 알기 위해서 깨어납니다. 그렇지만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That you are not there. 당신이 거기 없다는 것을. 이 find는 찾다, 발견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말로서는 보다라는 뜻으로 가끔 사용됩니다. 나 걔 봤어. 그것은 사실 영어식으로 볼 때는 만난 게 아니라면 그건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ow did you find me? 어떻게 나를 찾았어? I found a famous movie star on my way. 여기 오는 길에 유명한 영화 배우를 만났어. 이건 사실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눈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본 거죠. 이럴 때는 see가 아니라 find를 사용합니다. I saw a famous movie star on my way. 오는 길에 유명한 배우를 만났어. 이런 경우는 정말 만나서 뭐 사인을 받는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인사를 했다라는 실제 접촉한 경우에는 see를 씁니다. I couldn't find any difference in you. 너한테 어떤 다른 것도 알지 못하겠는데, 즉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 뜻이죠. 어떤 차이점도. I want to find out what music is playing. 무슨 음악이 흐르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find out은 알아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2번 문장은 1번 문장 to find의 목적어로 온 것이죠. 그래서 to find의 목적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장과 비슷한 예문들을 볼까요? Yes, I am here. 추석 부를 때 쓰죠. 이름 부르면 예, 여기 있어요. 이렇게. Is there anybody here? 어느 가게라든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여기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말하죠. Is there anybody here? 여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Is there anyone who speaks English? 복문장으로 쓰면 여기 영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뜻이 되죠. who는 anyone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어로도 사용됐죠. 그래서 3인칭이라 speak as를 붙인 겁니다. He's not here. 그는 여기 없어요. 누가 찾아왔을 때라든가 전화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He just stepped out. 그는 금방 나갔어요. 발을 내디딘 거죠. 바깥쪽으로. Thank you for being here.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역을 하면 여기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or 다음에는 반드시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뭐뭐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I love being here. 난 여기 존재하는 것이 좋아, 사랑해.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아요.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문장의 구조를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앞에 문장 to find의 목적어로 온 문장이죠. 그래서 본동사가 아닌 to 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의 목적어로 온 문장을 여기서 verb의 오브젝트형, 즉 동사의 목적형이라고 제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복문장 규칙의 6번째에 해당하면서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절로 하죠. 그래서 코드로는 줄여서 VO라고 표현합니다. 복문장 번역의 5번째 단계는 직역 후 의역을 합니다. I wake to find that you are not there. 난 깨어납니다. 알기 위해서 당신이 거기 없다는 것을. 의역을 하면 난 당신이 거기 없다는 것을 알고 깨어납니다.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What do I do? 나는 무엇을 하죠? 이 문장은 앞에서도 나왔었죠. When it's all over, 모든 것이 끝났을 때. over는 부사로서 넘어지게 넘어서 끝난 이렇게 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전치사일 때는 동사 다음에 나타나거나 또는 부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위에 온처럼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My kid knocked the bottle over. 내 아이가 그 병을 넘어뜨렸어요.
오형식으로 볼 수 있죠. The bottle이 over한 상태로 친 거죠. Is your class over? 내 수업 끝났니? Put flowers over their table. 꽃으로 테이블을 덮어. 그러니까 명령어이기 때문에 주어 유가 생략된 거죠. She talked to me over and over. 그녀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나한테 말했어. Pull the car over there. 차를 저쪽에 대세요. 고속도로라든가 도로에서 경찰한테 걸렸을 때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죠. 또는 주차장에 갔을 때 발레 파킹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Would you come over? 이쪽으로 넘어올래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복도를 건너온다든가 뭐 다른 빌딩에서 이쪽으로 온다든가 이럴 때 사용합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첫 번째 복문장에서 예를 본 바와 같이 비슷한 문장이죠. 1번 문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2번이 온 것이죠. 2번 문장에 있는 is over에 대한 다양한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It will be over very soon. 곧 끝날 거예요. 미래죠. If we did harder, it would be over earlier. 우리가 더 열심히 일했으면 더 일찍 끝났을 거야. 가정법이죠, 일종의. It's over there. 저쪽이에요. 누가 길을 물어보거나 어떤 물건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손가락 가리키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It's over 100 years old. 100년도 넘었어. It's over 10 km from here. 여기서 10km도 넘어요. If it is over 80 kg, you are so fat. 80kg가 넘으면 넌 뚱뚱한 거야. 너무 뚱뚱하다는 뜻이죠. It's over budget. 예산을 초과했어요.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서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앞의 문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건들을 제시한 거죠, 뒤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번 복문장과 마찬가지로 do while형입니다. 선 결과 후 조건형이죠. 복문장 규칙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코드로는 DW라 그럽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직역 후 의역입니다. What do I do when it's all over? 직역을 하면 나는 무엇을 하죠? 때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의역을 하면 난 모든 것이 끝나면 무엇을 하죠?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해야 영어식 사고방식을 알 수 있고 영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 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attach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성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